2026년 1월 7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1조를 넘게 매수를 했죠. 실질적으로는 1조 가까이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는 매수로 전환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3시 반까지는요. 거의 1000억을 넘게 2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코스피의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과 오후 흐름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술주, 즉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반도체가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중요한 건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변수일 수 있어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이 941에서 944 사이였죠. 물론 장 막판에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지지선을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탈을 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그렇게 눌리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종목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대동만 매도 사인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역시 약세가 이어졌다. 즉 매도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장중에 눌렸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몇 종목의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코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순저가는 제가 7,4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7,400원 이탈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동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9,450원을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 가격을 이탈을 했어요. 장 막판에는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죠.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는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매도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9,45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거의 3% 정도 손실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STI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동반이 되었죠. 다만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32,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는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29,350원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32,000원으로 손절가 상향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목표가로는 제가 36,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36,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42,000원대까지 상향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대한항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졌는데 안타깝게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제가 손절가로 21,85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그때까지는 이탈을 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상승하는 추세는 이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하는 추세는 이탈을 했다.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대한항공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흐름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등 나오겠죠. 반등 나오게 되면서 적어도 23,000원대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내일까지 확인해 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K오션플랜트. SK오션플랜트는 그냥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1,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20조 함정 MRO 따내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있죠. SK오션플랜트의 경우 미 해군 평가단이 항만 보안 평가를 완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마 MRO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아마 이달 중에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경우 해군 함정 MRO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흐름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버티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Y엔텍 저점이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탈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이 6,500원이었어요. 근데 6,5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렸다가 거래량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종목은 일반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순간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6,500원에 버텼죠. 그리고 거래가 터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거래가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Y엔텍도 내일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엔터프라이즈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800원을 이탈가로 잡고 대응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4,800원에서 지지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전에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깼다라는 게 단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00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처리가 맞는 것 같아요. 매도 처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종목을 편입하시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Y2 솔루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도 역시 도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힘의 파워 대결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윗꼬리 안에서 움직일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전의 고점이었던 4,900원에서 5,000원대까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원래 DS 투자증권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디어주 최선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NH투자증권에서도 작년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된다. 지금은 2026년이니까 4분기 실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4분기에 서프라이즈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6만원 제시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언급을 제가 해드렸던 내용이지만 드라마 제작이 2024년에 18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는 20편으로 늘어났다가 2025년에는 25편 플러스 알파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광고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상파 방송 사양 드라마 공급을 하고 있고 수목 라인업이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그다음에 OTT 이쪽으로 오리지널이 확대가 되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6만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S 투자증권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도 똑같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비슷한 향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NH 투자의 경우는 53,000원을 목표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53,000원 아니고요. 48,000원이고요. 48,000원 돌파 시 53,000원에서 55,000원 사이. 그리고 실적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6만 원이 아니라 저의 경우는 한 77,000원 이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뉴스까지 다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비전의 경우는 어제가 저항 부근까지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단 긍정적인 건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반도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가 오후 전부터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후까지 하락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지금 하나비전의 경우는 HBM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손절가로 얼마 제시를 해드렸냐면 지금 42,500원을 얘기를 해놨었는데 하나비전도 목표가 상향 죄송합니다. 이탈가죠. 이탈가 상향 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까지 상향 조정을 하냐? 46,500원대까지 상향 조정해도 되고요. 목표가는 한번 도달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한 번 더 상향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상향 조정할 거냐면 55,000원대까지 55,0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오늘 흔들렸죠. 근데 이거는 이거 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흔들리게 되면서 같이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2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탈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전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약세 한번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 하락 출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하락 출발해 갖고 제가 손절가로 언급을 해드렸던 12,200원을 이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그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역시 12,200원 이탈가인데 이탈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흐름 확인해 보고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같이 커플링 된다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거니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음으로는 원택입니다.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도 즉 2025년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2026년의 실적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14,000원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로 제가 8,100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 이어졌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데 음봉이죠. 이럴 경우는 10분봉을 체크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다행인 건 지금은 아랫꼬리를 닫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같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름에 확인해 보게 되면 7,700원은 손절가예요. 근데 7,700원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러면 요거는 내일은 한번 8,1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8,100원을 돌파를 한 이후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움직이는 게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JNTC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JNTC의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되면 19,0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22,0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손절가로 지금 얘기를 해드렸던 건 19,000원인데 살짝 이탈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올해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폭 손실 중이긴 한데 19,000원 이탈했다라고 해서 바로 손절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의 흐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체크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 이어진다? 그럼 그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루미르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죠. 오늘 음봉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량 없는 음봉이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시적으로 한번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일 흐름 기대를 한번 다시 해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5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게 KN솔이에요. 그러면서 평택과 용인반도체 증설로 아마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GPU의 경우는 아마 공조기가 필요 없다. 뭐 너무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서도 냉각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 쪽부터 시작을 해서 공조 관련주가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KN솔이죠. KN솔은 공조보다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클린룸이죠. 근데 공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테마로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가로 언급을 해드렸던 게 12,100원이었는데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야 될 게 이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렸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내일까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12,1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인테크예요. 오늘 조정을 받으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역시 냉각 방열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으면서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가 나온 게 CES에서 차세대 냉각 방열 기술을 소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조연설에서 냉각에 대한 액침 냉각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필요 없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눌렸는데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반등 나왔을 때 3,100원을 뚫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홀딩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쇼츠를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동이랑 화승엔터프라이즈는 뭐 현금화하는 걸로 방향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화비전의 경우와 이것도 바뀐 거죠. 제가 오늘 목표가 손절가 바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I 32,000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